그럼 오시는 동안에 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스티커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 드리는 거 이제 끝나고 드릴 텐데, 3주 열심히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처음에 책 받아가시고, 뭐, 이제 스티커 하나만 받아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그 스티커를 다 받으신 분은 제가 앞으로 그 2차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분들 이제 끝날 때 뭐 1차 끝나고 있죠? 아니 1차 중간이라도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인터넷 강의로 들으시는 분도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제 카톡, 아이고, 이것 좀 적어 놓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뭐 다페스 김민우라고 해서 이렇게 제 아이디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걸로 뭘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끝나고 나와서 뭐 그 직원들이 다 여러분들 그 스티커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카톡을 추가하시고 나서 그 자기 책 교재 있죠? 여기다가 이제 스티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받으시면, 그 받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를 직접 쓰셔서 같이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기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세 번 다 오신 분들한테는, 그분은 다 제가 그분 그때 얘기 드렸죠. 1차 끝나고 스터디 가가지고 뭐 면접이든 뭐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으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2차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심층 면접이랑 영어 면접, 영어 인터뷰 강의를, 영어 수업 실현도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 이제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제 노량진에 직접 오시면 1차 끝나고 직강을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고, 한 번, 두 번 오신 분들도 좀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잘 몰라서 2주차 오신 분도 있고 3주차에 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인원을 봐서 일단 그렇게 저한테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인원을 봐서 뭐 두 번 오신 분이 당연히 한 번 오신 분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뽑아서 다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스터디별로 부르시면 제가 1차 끝나고 직접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교대니까, 저희 후배들이니까 와서 도서관이든 아니면 카페든 스터디 카페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제가 가서 다 봐드릴 거예요. 면접부터 해서 면접 피드백부터 해가지고 지도안 쓰는 법, 그 다음에 수업 실현할 때 이게 좀 안 좋다라는 것도 다 봐드릴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피드백을 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후배들한테 열심히 알려주시면 고맙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바라는 게 살짝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뒤에 부록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양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원테이크로 찍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갔다 오셔도 돼요. 급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4쪽 보겠습니다. 또 안 되지. 네, 처음에 성격이죠. 성격. 처음에 영어라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 이게 뭐라고 하죠? 알고 계시나요? 단 한 단어로? 국제어라고 하죠. International Language라고 해서 국제어라고 적어주세요. 국제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같은 단락의 마지막 줄도 밑줄 칠게요.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 오른쪽에 있는 4가지 역량 중에 뭐에 해당이 되죠? 이 말이?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죠. 거기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이게 학교 영어 교육은 이라고 해서 거기 밑줄 쭉 칠게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사람. 뭐라고 하죠, 이거? 문화간 화자라고 하죠. Intercultural Speaker라고 합니다. 문화간 화자 적어주시고, 쭉쭉쭉 내려가서 다음 문단에 그러나 붙어 있죠. 그러나 거기 밑줄 칠게요.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EFL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거기 쭉쭉 밑줄 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어 사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영어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뭐와 관련이 있죠, 이거? TEE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TEE 적어주시고 슬래시 하신 다음에 적어주세요. 그때 우리 발달 오류 배운 적 있죠? Developmental Error라고 해서 배웠어요. 이 발달 오류는 원래 모국어 화자도
모국어를 배우면서 생기는 오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풋이 많으면 이거를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칠 필요는 없다였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어떤 상황, EFL과 같이 영어 환경 인풋이 적은 상황에서는 뭐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발달 오류도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적어주세요. 발달 오류도 수정이 필요함. 발달 오류, developmental error도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은 하나로 묶어서 따라서 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이거 있죠?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영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에 가능한 한 영어 사용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을 계획 실천하고 막 뚜두두두 연결 그거 밑줄 다 치시고 마지막에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있죠. 그 부분 밑줄 치신 다음에 무슨 효과죠? 네, 워시백 이펙트죠. 환류 효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류 효과. 워시백 이펙트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안에도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래서 영어 교육과정은 뭐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계속 그냥 하나씩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지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네 가지 역량이 있다고 해요. 영어 의사소통 능력,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첫째 나와있죠. 제가 묶어놨죠. 오른쪽 표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 밑줄 치시고 CLT 그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TBLT 등등의 뭐죠? 목표죠. 다시 한번 영어 의사소통 역량 거기에 CLT 슬래시 하시고 TBLT 등등의 사실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의사소통적 교수법이라고 하죠. 이것들의 목표죠, 사실. 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대요?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며 영어 이해 능력과 영어 표현 능력이 있죠. 영어 이해 능력은 뭐와 뭐죠? 듣기와 읽기. 그 다음 표현 능력은 말하기, 쓰기. 영어로는 receptive, 그 다음에 expressive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둘째, 자기관리 역량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에 영어에 대한 흥미. 이게 영어에 대한 흥미가 무슨 동기를 일으키죠? 그쵸? 내적 동기와 그 다음 또 통합적 동기까지 일으키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영어 학습 동기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가 있을 때 어떤 동기가 발생하는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영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유지, 학습 전략 우리 배웠죠? 학습 전략 등등 그 페이지 66쪽이라고 적어주세요. 학습자 변인. 페이지 66쪽 학습자 변인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자기관리 역량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게 학습자 변인이. 아시겠죠? 그 다음 셋째 공동체 역량 옆에다가 밑줄 치시고 문화라고만 적어주세요. 문화. 굳이 읽진 않을게요. 공동체 역량은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넷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도 그냥 밑줄만 쳐주세요. 일단. 그 다음 밑에 단락에 초등학교 영어는 거기 있죠. 밑줄 칠게요.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서 음성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 능력에 한명을 준다. 특히 거기다 더 밑줄 칠까요? 음성 언어. 거기 밑줄 치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거기서 마지막에 또한 있죠. 또한 거기 밑줄 칠게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징을 고려하여 거기 밑줄 칠게요. 오른쪽 위에 다음 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또한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징을 고려하여 사실 어떤 발달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 조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뭘 많이 활용하죠? 게임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애들이 조작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게임 같은 거 특히나 뭐 개신 게임 있죠. 여러분들 그랩백 같은 거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놓고 애들 소지품 넣고 막 찾아보게 하는 거 그런 게임은 또 무슨 개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성 아니면 유창성? 유창성이죠. 아이들이 정답을 모르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유창성 개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뭔가 추측한다거나 뭔가 딱 정해지지 않은 걸 애들이 연습하는 게임 그거를 다 유창성 개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루언시. 그 다음 목표로 넘어갈게요. 목표 보면은 첫 번째 줄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보면 거기 이를 기반으로 보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네 가지 역량과 그렇게 바로 1대1 대응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를 기반으로 영어 교과의 세부 목표는 첫째, 영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기르고 이게 무슨 역량이죠?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의사소통 밑에다가 밑줄 치시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냥 적어만 주세요. 페이지 142. 그 다음에 BICS, 빅스라고만 적어주세요. BICS, 빅스라고만 적어주세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여기에. 그 다음, 둘째, 평생교육으로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거 무슨 역량이죠?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역량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 교과에서. 그 다음, 셋째, 국제사회 문화 이해, 다문화 이해, 국제사회 이해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이건 무슨 역량이죠? 공동체 역량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 넷째, 영어 정보 문해력 등을 포함하여 정보의 진위 및 가치 판단 능력. 이건 뭐예요?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어의 목표는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가 성격에 나오는 4가지 역량과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목표를 이게 나중에 교육 문제로 나왔을 때 목표라는 문제 안에 목표에 대해서 2015 영어 교육 과정의 목표에 의거하여라고 나오면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한 말로 풀어서 얘기해 줘야겠죠. 그쵸? 근데 성격에 나온 역량이란 말이 나오거나 성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역량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사실 문제를 그렇게 꼬아서 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성격은 이렇고 목표는 이렇고 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 의사소통 역량이 어떤 능력이며 목표를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따로따로 외워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죠. 가르치는 사람 몫이 아니라 여러분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외우라고 해서 막 성격에 따로 역량 4개 따로 목표 역량 4개는 거의 다 외우실 거야. 제가 볼 땐 다 외웠을 거고 목표에서 어떻게 이 목표로 어떻게 서술해 나갔는지 그 역량을 그것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목표 밑에 나와 있죠. 가나다로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죠. 뭐가 빠졌어요. 역량으로 치면 뭐가 빠졌을까요? 지식정보 처리 역량이 빠졌어요. 왜? 초등학교에서 하기엔 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에 목표까지는 영어 교과 전반적인 목표예요. 1, 2, 3, 4. 넷째까지. 그치만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기르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흥미와 자신감, 자기관리 역량, 즉 정의적인 게 먼저 나왔죠?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초등학교 영어에서는 사실상 음성 언어 중심이면서도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 능력을 기른다는 것보다도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할 수 있게끔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교육과정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가는 그렇게 정의적 영역이고 나는 주변에 기초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거는 언어적인 거, 의사소통적 능력,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 다 영어 학습을 통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한다. 이건 문화라고 적어주시고 뭐 공동체 역량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내용체계는 사실상 여태까지 영어 기출을 봤을 때 딱히 내용체계를 뭐 빈칸을 뚫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문제가 나오기 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좀 문제가 나오기 애매해요. 내용 체계에서 나온다기에는 영어 교과에서는 특히나. 왜냐면 낼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이런 거를 뭐 빈칸을 뚫어서 낸다? 아니면 이걸 외워야 된다?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은 내용 체계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 그 읽기에서 철자 부분만 조금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철자, 일반화된 지식,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를 한다. 이거 뭐죠? 파닉스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내용 요소만 자세히 보시면 3, 4학년에 있던 게 5, 6학년에 3, 4학년에 없던 게 하나 생기죠. 뭐죠? 강세, 리듬, 억양. 이런 걸 언제 배운다고요? 5, 6학년에. 그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는 좀 어려워요. 다음 넘어갈게요. 언어 기능과 의사소통 나와있죠? 거기 첫 번째 문단에 마지막 줄 밑줄 칠게요. 가급적 한 두 가지 기능 이상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뭐와 관련이 있죠? 무슨 교수법? WLA와 관련이 있죠. 적어주시고요. WLA. 그 다음 거기 이해 기능에 receptive 영어로 적어주시고 표현 기능에 expressive라고 적어주세요. 여기 적을게요. receptive 그 다음에
expressive라고 적어주세요. 이해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고 또 언어의 구조로만 따지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죠.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 다음 의사소통 활동은 거기 음성 언어 활동과 문자 언어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음성 언어 활동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문자 언어 활동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점에 음성 언어 활동은 블라블라블라 해서 제시된 항목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라는 동그라미 치세요. 권장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밑에 문자랑 비교해 봐야겠죠. 문자는 제시된 항목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무슨 말? 여러분? 왜 음성에는 권장한다고만 나와 있고 문자에는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특히 문자 언어 사용하실 때 의사소통할 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형식 수준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지. 근데 음성은 우리가 WLA의 초점이 뭐예요? 아무리 언어를 구조화시키지 않아요. 읽기의 내용을 갖고 와요. 그쵸? 읽기 내용을 갖고 오고 듣기를 갖고 오지만 사실상 그 내용이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 그거를 우리가 다 뭐 잘라서 빼나요? 아니에요. WLA에서 그냥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해 기능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아이들한테 적용할 때는 교육과정 수준을 살짝 넘어가도 그냥 오케이야. 그러니까 권장한다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거? 근데 문자 언어 사용했을 때 애들이 특히 쓰기 우리가 배우는 그 교육과정보다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한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권장한다가 아니라.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 언어 재료로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언어 재료에서 소재 밑에다가 no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N-O-T-I-O-N 뒤에 나오죠. 별표 1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에다가 func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F-U-N-C-T-I-O-N F-U-N-C-T-I-O-N 그 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소재에 보시면 그 세모점 밑에서 두 번째 밑줄 칠게요. 영어권 및 비영어권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 문화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어휘, 언어 어휘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성취 기준 넘어갈게요. 성취 기준은 먼저 초등학교 3, 4학년 거 먼저 듣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거기 1-1 별표, 1-2 별표, 1-5에 별표해 주세요. 다른 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1-1, 1-2, 1-3, 1-5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별표해 주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1-1 알파벳과 낱말의 소리를 듣고 식별할 수 있다. 여기 낱말의 소리 무슨 음소라고 할 수 있죠? 분절 음소라고 할 수 있죠. 분절 음소 자음과 모음 해당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1-2에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강세 리듬 억양 밑에 밑줄 치시고 초분절 음소라고 적어두시죠. 밑에 해설에도 나오긴 하지만 주의하실 게 봐보세요. 아까 한 페이지만 다시 넘겨볼까요? 앞으로 7쪽에 읽기의 철자 부분 제가 얘기했었죠. 그때 강세 리듬 억양은 언제 배우죠? 5, 6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듣기에서는 3, 4학년에서도 자연스럽게 듣게끔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상 쓰기와 읽기는 한 단계 늦어요. 듣기와 읽기보다. 읽기된다. 말하기보다. 그리고 말하기도 읽기보다 좀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듣기 말하기를 비교해 보시면 듣기가 먼저 빠르죠. 항상 듣기가 좀 더 어려운 내용이 먼저 들어요. 그 다음 말하기는 확실히 조금 더 발화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읽기도 마찬가지. 읽기도 조금 더 읽게 한 다음에 나중에 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쉬운 단계를 쓰게 합니다. 그런 것도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사형 1-5번 밑줄 거기 한두 문장의 쉽고 간단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가 뭐죠? TPR이죠. TPR. 교육과정이 좀 재미없죠 원래. 죄송해요. 이거 아무리 재밌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 성취기사 해설 볼게요. 해설 첫 번째 거기 별표 칠게요. 거기 나오죠? 거기 마지막 줄 첫 번째 해설의 첫 번째 마지막 줄 노래나 챈트 여기 있죠? 거기 괄호를 치세요. 마지막 줄까지. 그 다음에 이걸 방법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방법. 그러니까 뭔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강세박자 리듬 언어인 분절 음소와 초분절 음소를 익히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노래나 찬트 등을 따라하면서
낱말 어구 문장을 듣고 자연스럽게 강세, 리듬, 억양을 익히는 수준. 이걸 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는 쭉쭉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첫 번째 밑줄 칠게요. 알파벳 소리를 지도할 때는 친숙한 낱말 및 다양한 듣기자를 통해서 알파벳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거기다 옆에다가 1-1 적어주세요. 1-1. 성취 기준입니다. 01-01인데 그냥 제가 그냥 1-1로 할게요. 1-1. 두 번째 점에는 그냥 뒤에다가 1-2라고만 적어주세요. 1-2. 세 번째 점에는 1-3 이라고 하고, 거기 세 번째 점에 두 번째 줄 추측하거나 파악하게 한다 보이죠? 거기다가 탑다운이라고 적어주세요. 탑다운. 거기 두 번째 줄에 추측하거나 파악하게 한다 밑줄 치시고 탑다운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점은 다시 1-4라고만 적어주세요. 1-4. 쉽고 친숙한 표현을 이거 1-4. 그 다음 거에다가 밑줄 쭉 칠게요. 교실 내 여러 가지 실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지시나 설명을 하고, 학습자가 듣고 이해한 것을 얼굴 표정, 자세, 동작 등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PR이죠. TPR. 그 다음 1-5라고 적어주세요. 1-5. 우리 TPR에는 의문문 할 수 있을까요? 의문문 교육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를 들면 Who is 소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포인팅 할 수 있죠. 포인팅. 그것도 의문문 지도 가능합니다. TPR도. 물론 어려운 의문문은 아니지만 지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실물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죠. 사람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실물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 교육 용어로 뒤에 부록에서 배울 거지만 really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처음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단어를 실물 자료예요. 실물 자료.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 뭐 이런 핸드폰이면 진짜 핸드폰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실물 옆에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점도 역시 TPR. 그 다음 1-5라고 적어주세요. 1-5. 다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 점 넘어가고 두 번째 점에서 낱말, 어구, 문장의 이해 여부는 질문에 대한 대답 및 그림, 동작 등 언어 이외의 방법으로도 표현하게 확인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 대답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언어적 방법이죠. 대답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긋고 언어적. 그 다음 그림에다가 화살표 긋고 시각적. 동작에다가 화살표 긋고 운동 감각적.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언어적 뭐죠? verbal이죠. 미안. B예요, B. 갑자기 스펠링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verbal. B인가요? V인가요? B 맞죠? 그래도 이게 인터넷 강의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 그쵸? verbal. 그 다음 두 번째 시각적은 뭐라고 하면 되죠? 비주얼이죠? 그 다음 운동 감각적은요? kinesthetic.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쓰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실험장에서 스펠링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한 번씩 써보세요. 꼭 시험장 가기 전에 중요한 단어 같은 거. 그 다음 줄에 거기 지시 설명에 대한 이해는 행동이나 동작을 통해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알맞게 낱말을 바꾸어 제시하고 집중하여 듣는 능력을 평가한다 라고 나와있죠. TPR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밑줄 칠게요. 알맞게 낱말을 바꾸어 제시하고 우리 TPR에서 배웠어요. 페이지 81이라고 적었어요. 페이지 81 대치 연습이라고 적었어요. 대치 연습. 페이지 81 대치 연습. 영어로 slot substitution drill인데 81쪽 가시면 보이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페이지 81쪽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대치 연습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있죠. 뭐 where is tiger 한 다음에 타이거 밑에 빈칸 치고 빈칸하고 lion 하면 애들이 where is lion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대치 연습이에요. 슬롯. 그 빈칸을 슬롯이라고 하죠. 슬롯. 알맞게 낱말을 바꿔 제시하고 이런 거. 그 다음 거 시각적 자료나 일상생활의 맥락,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듣기 자료. 이거 뭘 해야 된다고 하죠? 영어로? contextualization. 그죠? 맥락화.
적어줄까요? 맥락화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보세요. 그 다음 말하기 볼게요. 말하기는 일단 2-1 별표, 2-2 별표, 2-5 별표 해주세요. 2-1 별표, 2-2 별표, 2-5. 먼저 2-1과 2-2를 엮어서 통제된 말하기라고 적어주세요. 통제된 말하기. 2-1과 2-2 이렇게 묶어가지고 통제된 말하기. 그리고 2-2는 밑줄 치시고요. 페이지 129라고만 적어주세요. 페이지 129. 잠겼어요? 잠깐만 제가 열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2-2에 거기다가 페이지 129라고만 적어주시고 2-3 밑줄 칠게요. 그림, 실물, 동작에 관해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로 표현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뒤에 제가 서술어만 밑줄 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익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거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밑줄 칠게요. 그 다음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밑줄 칠게요. 그때 우리 TPR에서 사실 TPR이 이해 기능을 기르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기초적인 말하기였어요. 그걸 하려면 뭘 하라고 했죠? 우리가? 아이들이 무슨 역할도 해봐야 돼요? 교사 역할도 해봐야 된다고 했죠. 명령하는 역할도 해봐야 된다. 여기서 연결이 되죠 지금? 2-5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시는 그 TPR의 그 지시하는 명령 역할을 교사 역할을 해본다는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엮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냈을 때 내가 문제를 낼 거야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낼 거야. 근데 TPR에 관한 예시문을 주고 뭐 그 다음에 교사가 그 학생이 교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부분을 엮어서 말하기 3, 4학년 말하기에서 내가 어떤 성취 기준과 연관이 있다고 문제를 내면 여러분 뭘 적어야 돼요?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2-6은 인사말의 동그라미. 2-7은 묻거나 답할 수 있다에 밑줄 치시고요. 거기다 상호작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는 이런 성취 기준을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화살표 긋고 상호평가가 가능하다고 적어주세요. 학생 상호평가 가능. 이해되시죠? 묻거나 답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상호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나의 성취 기준 해설은 첫 번째 것만 별표 크게 치세요. 별표 크게. 물론 이건 시험에 나왔어요. 기출에 나왔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그 다음 오른쪽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첫 번째 거 문단에 별표 치시고 네 번째 줄부터 제가 글씨체 다르게 한 부분부터 밑줄 칠게요. 노래와 챈트는 거기 밑줄 칠게요.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을 익히기에 좋은 언어 자료로서 학습자들이 노래와 찬트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도록 한다. 이 부분 밑줄 치세요. 그 다음 바로 거기도 밑줄 칠게요. 낱말 수준에서부터 문장, 간단한 대화 등의 순이라고 밑줄 치시고 페이지 125 기출이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25 쪽에 기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기출 다 돌아가서 확인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페이지에서 적어준 거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구나 라고 한번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점에 보면 거기 주변에 친숙한 물건이나 사물의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하거나 문장으로 말하는 활동. 이건 무슨 개발 게임이죠? accuracy, 그쵸? 정확성 개발 게임이에요. 왜? 그 물건의 이름은 정해져 있죠, 그쵸? 뭔가 정해져 있는 걸 애들이 맞춰보는 활동은, 말하게 하는 활동은 정확성 개발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 해당 단어를 동작으로 표현해보고 다른 학습자가 맞히게 하거나 동작으로 표현했을 때는 바로 애들이 알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게싱을 하잖아.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쉽고 간단한 낱말을 미안 소집단으로 나누어 추측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소집단에서 말하는 발화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로 뭐예요? 유창성 개발 게임인 거죠. 이런 게임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고 거기다 미안해요. 첫 번째 점에다가는 2-1, 2-2라고 한번 적어주시고 첫 번째 거기 교수학습 방법의 첫 번째 그 단락에는 2-1, 2-2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는 2-3 그 성취 기준과 엮고 있어요.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작은 종이 인형 여기다가는 2-4 그리고 거기다 소집단 활동과 협동학습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취 기준과 연결해보세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 자기소개하는 활동 혼자 해요? 짝 활동이랑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소집단 활동을 한다거나 협동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대집단 활동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대집단 활동. 나와서 애들이 한 번씩 해본다거나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기 다음 그 점에 별표 교사가 교실 영어로 이거 별표 치시고 밑줄 교사가 교실 영어로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TEE라고 적었어요. TEE. 왜? 그때 우리 TEE의 장점 설명했죠? 교사가 모국어로 할수록 애들이 모국어로 할 확률이 높고 교사가 목표어로 할수록 목표어로 말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영어로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TEE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그 점은 2-5라고만 적어주세요. 2-5. 2-5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성하고 임사하기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내재와 옆에다 인테이크라고 적어주세요. 인테이크. 뒤에 다른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인테이크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 부록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다 또 2-6이라고 적었어요. 그 문단에다 2-6. 그 다음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을 요하는 다양한 과업. 이거 뭐죠? Information Gap Activity. 정보차 과업이죠. 그 밑줄 치시고 정보차 과업. 그 정보차 과업은 그냥 따라올 수 없어. 필연적으로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뭐죠? 상호작용. 뒤에 나오죠? 동그라미. 그리고 정보차 과업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짝 활동인가요? 소집단 활동인가요? 짝 활동입니다. 페어워크예요. 정보차 활동은.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뒤에 또 부록에 나오지만 오피니언 갭이라는 게 있어요. 의견차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초등학생들이 하기 좀 어렵지만 그 의견차 활동은 물론 짝 활동도 되지만 소집단 활동을 추천합니다. 의견차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는 거는 당연히 짝 활동에서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서로 상부적인 정보를 갖고 물어보고 답하고 끝나. 근데 의견 차이라는 거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협동학습이나 소집단 학습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시간적인 면에서도. 근데 사실 의견차 활동, 오피니언 갭은 좀 어려워요. 초등학교에서 적용하기가. 그 다음 마지막 거기 점의 별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교사의 즉각적인 오류 수정을 피하고 사실 이 문장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모든 수험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임용 보시는 분들은. 그쵸? 다양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두 번째 점의 별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수행평가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평가의 진정성이라고 적어주세요. 평가의 진정성. 영어로 뭐죠? 진정성? authenticity죠. 그 다음 점 넘어가고 그 다음 점과 그 다음 점 3, 4학년 9는이랑 교수학습 과정 중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과정 중심 평가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3, 4학년 9는 이 부분과 그 다음 점인 교수학습 과정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줄로 엮어가지고 과정 중심 평가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위엔 첫 번째 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로 해라. 그래서 학습의 연장선을 활용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 거는 형상평가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중간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형상평가. 형상평가의 목표가 나와야죠. 마지막 줄. 거기 밑에 쓸게요. 형상평가를 통해서 교수학습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활용한다. 이거 자체가 형상평가의 목표예요. 모든 과목에서. 그 다음
거기 점 자기평가는 있죠. 거기다 옆에다가 자기관리 역량과 연관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자기관리 역량과 연관. 자기평가는 이 부분 있죠. 우리가 배운 연관, 거기 역량 4개 중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기관리 역량과 연관이 되어 있죠. 평가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주세요. 자율성. 오토노미죠, 영어로. 자율성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평가의 자율성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하기가 좋다.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을 지어주셔야겠죠. 사실 평가와 목표는 연관이 있죠. 그쵸? 그걸 끌고 가셔야 돼요. 이런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에 나오지만 이 자기관리 역량을 목표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읽어볼까요? 무슨 능력이죠? 평생 교육으로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또는 영어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게 된다. 이걸 기르려면 평가를 할 때도 자기 평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율성을 획득하고 자기관리 역량을 키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엮어야 돼요. 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학생 상호평가는 이 부분 있죠? 거기다 2-7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상호작용하는 과업. 상호작용 이렇게 하는 과업, 태스크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거기다. 상호작용하는 과업. 그러니까 상호평가를 그냥 아무거나 줘서 아무 성취 기준을 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성취 기준과 그런 태스크를 주고 나서 아이들한테 상호평가 해봐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상호평가 좋다고 아무 때나 뭐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인사말하기인데 뭘 어떻게 상호평가를 해요. 물론 할 수 있지. 뭐 잘했나 안 했나. 근데 이제 좀 더 그런 걸 더 확실히 아이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과업을 줬을 때 상호평가를 하기 쉽죠. 그 다음 1기로 넘어갈게요. 1기. 금방 끝나요. 3-1 별표, 3-2 별표. 금방 끝나요, 사실. 사실 교육과정은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렇게 밑줄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나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만 주는 것 뿐이지 사실. 그래서 빨리 끝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은 마음, 그냥 들뜬 마음으로 나왔죠. 사실 이 강의라는 게 사실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걸 떠나서 그냥 어쨌든 어떠한 그거를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 이번에도 처음이죠, 처음. 저도 어떤 한 과목을 처음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면서 사실 이제 내년에 제가 1월 달에 강의하는 거에 대한 예행 연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해보는 건데 어렵네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이해가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어렵고 사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하지만 제가 첫 번째 1주차째 영상을 봤거든요. 굉장히 이제 말이 빠르더라고요. 막 급해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거 많은데 막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지쳐 보이고 그때 첫 주차에 쉬는 시간도 안 줬어요. 한 번밖에 안 줬나? 4시간인가 3시간 반을 했는데 한 번밖에 안 주고 해가지고 다들 막 피곤에 쩔었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오신 분들은 너무 고맙죠. 제가 그렇게 약간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3-1 별표 쳤고 2 별표 쳤고요. 거기 3-3에다가 소리내어 읽기 가로치고 음독이라고 적어주세요. 음독. 소리내어 읽기 음독. 3-3에 그 다음 3-4와 3-5를 묶어서 묵독이라고 적으세요. 묵독. 의미를 이해. 거기 밑줄 칠까요? 둘 다? 의미를 이해, 의미를 이해.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려면 사실 음독이 돼요? 할 수 없어요. 그쵸? 음독을 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그냥 뭘 체크하는 거야? 강세, 리듬, 억양을 잘 하는지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애들이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더 고난이도예요. 예를 들면 애들이 띄어쓰기 하는 거 있죠. 국어도 마찬가지. 띄어쓰기를 어디서 하는지 오독 분석하죠. 그거 알면 얘가 이 구를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확인한 용도 아니면 음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강세, 리듬, 억양을 잘 하고 있는지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에 체크하는 용도로 음독을 많이 하죠. 넘어가서 나의 성취 기준 해설 첫 번째 별표 칠게요. 거기 전부 다 그냥 밑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쭉 엮어서 그냥 중요라고만 적어도 돼요. 중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4형 3-02는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여 낱말을 읽을 수 있다는,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철자가 낱말 안에서 어떤 음가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낱말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뭘 얘기하죠? 파닉스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학습자들은 여러 낱말들을 접하면서 각 철자가 어떤 소리를 내며 같은 철자라도 낱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 다음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밑에 모음의 소리 밑줄. 모음의 소리 밑줄. 그 다음 점에 첫 번째 음절을 구분할 수 밑줄. 그 다음 줄에 낱말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며까지 오른쪽 위까지 밑줄 치시고 페이지 124 파닉스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24 파닉스. 한번 넘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124쪽 확인해 보세요. 파닉스에 거기 밑에 화살표, 거기 기출문제 바로 위에 화살표 된 거 보이죠? 124쪽에 화살표 알파벳 음소에 대한 인식, 철자와 소리와 관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얘기가 바로 교육과정에 나왔다는 거죠. 파닉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13쪽으로 돌아올게요. 확인하셨죠? 124쪽 확인하셨죠? 그 다음 113쪽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밑줄, 이미 글씨체가 다르긴 하지만 소리와 철자와의 관계는 여러 낱말들을 접하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되지만 간단한 낱말 중에서 비슷한 철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낱말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거기다가 최소 대립상 minimal pairs라고 적어주세요. 최소 대립상. 그 다음 또 옆에다가 bottom up 이라고 적어주세요. 상향식. 최소 대립상. 그 다음 점에 마지막 줄 밑칠게요. 이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의미를 이해라는 말이 나오면 음독이랑은 엮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점의 마지막 줄 읽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밑줄 치시고 다독이라고 적으세요. 다독 extensive reading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꼴 다독이 아니라 다독의 목표예요. 읽기에 대한 즐거움을 키우려고 하는 읽기가 바로 다독이라는 거, extensive reading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을 여러 권 읽는다고 즐거움을 느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권 읽을 때 그 책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읽기는 재밌어야 여러 권 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기르게 해주라는 거죠. 이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읽기의 즐거움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다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그때 설명했죠. 학급문고에서 예를 들면 난이도별로 거기다 적어 놓는다거나 이런 난이도의 이 책을 읽어라 우리가 추천 목록을 적어 놓는다거나 여러분 아니면 아예 뒤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읽어볼 수 있게 peer editing 할 수 있게 peer reading 할 수 있도록 돌려본다거나 이런 활동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이들이 다독을 할 수 있고 이 다독을 하면 읽기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다독 이꼴 뭐 읽기 즐거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다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딱 extensive reading 이 하나 단어 쓰는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런 흐름을 알고 나야 여러분들이 다독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intensive reading 정독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다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두 번째 점 밑줄 칠게요. 별표 치고 일단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지도할 때는 여러 낱말을 예시로 제시하여 소리와 철자 관계 규칙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며 대응 관계가 규칙적인 낱말, 철자 패턴이 같은 낱말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도한다. 파닉스의 기초적인 그거죠?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별표. 거기 어구를 읽을 때에는 보여요? 첫 번째 점. 거기도 별표. 어구를 읽을 때에는 개별 낱말보다 어구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 중점을 준다. 뭐죠? 청크라고 적어요. 청크. 그러니까 거기 나오죠? go camping, went camping 따로 배우나요? 안 배워요. 그냥 하나로 배우죠? go camping 또는 went camping으로 배우잖아요. 일기 쓸 때 went camping, 간다고 할 때 go camping. 나중에 우리 언어 형식도 살짝 볼 건데 거기서 보면 일단 거기서 설명할게요. 형식 거기 설명할 때.
그 다음 줄 밑에 거기 밑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늘 나오는 거죠 이거 맥락화. 거기다 그 단락에다가 3-4라고 적어주세요. 3-4 성시기준 3-4. 그 다음 마지막 문단도 역시 아주 유명한 문단이죠. 그쵸? 놀이 게임을 할 때는 경쟁 이거 기출문제 나온 거죠. 거기다가 2018 기출 페이지 84라고만 적어주세요. 2018 마지막 문단에다가 2018 기출 페이지 84쪽.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14쪽. 라의 평가 방법인 유의사항 두 번째 점의 별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 뭐죠? 과정 중심 평가죠. 그 다음 그 다음도 점 거기도 별표. 소리와 철자 관계 평가할 때는 이거. 그리고 그 다음 점도 별표 치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점도 별표. 이러한 평가를 활용해라. 그 다음 3, 4학년의 마지막 쓰기죠. 쓰기는 4-2의 별표 칠게요. 4-2 형식 기준의 별표 치고 거기다가 통제 쓰기라고만 적어주세요. 통제 쓰기 4-2. 사실 초등학교 3, 4학년 쓰기에서는 거의 무슨 쓰기를 한다고요? 통제 쓰기를 합니다. 컨트롤드 라이팅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5페이지 다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첫 번째 점에다가 그냥 4-1이라고 적어주세요. 4-1 성취기준 엮어주는 거예요. 4-1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부분 4-1 그리고 그 다음 점의 별표 구두로 익힌 낱말 여기 별표 그리고 밑줄은 어디 치냐면 두 번째 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사실 이렇게 하려면 파닉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눈으로라도. 그래야 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교사가 라고 나와 있죠. 교사가 학습자들과 함께 거기 밑줄 칠게요. 교사가 학습자들과 함께 단어를 읽고 칠판에 쓰는 활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소리와 철자 관계를 내면화하는 데 도움받도록 한다. 거기 파닉스 연계라고 적어놨죠. 그 내면화에서 옆에다 또 그냥 인테이크라고 적어주세요. 인테이크. 내면화의 인테이크. 그리고 그 문단에 4-2라고 적어서 4-2 성취기준 4-2 아까 4-2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거죠. 엄청 4-2 그 다음 점점 다음 넘어가고 초기에는 거기 별표 초기에는 별표 반복적인 따라쓰기 등의 통제쓰기 밑줄 통제쓰기를 통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하도록 하며 점진적으로 통제를 줄여가면서 거기 밑줄 뭐죠? 유도 쓰기 가이드드 라이팅이죠. 점진적으로 가이드 라이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쓰기는.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점도 별표. 그리고 밑줄은 여기. 쓰기 결과물은 가능한 한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어떻게 교정? 개별적으로 교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쓰기를 결과물 갖고 왔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교정 안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들 갖고 온 거 가지고 그냥 그거에다 체크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교정해준다. 개별적으로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여기 이 학생 걸 갖고 와서 실물화상기로 켜서 보여주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또 뭐에 연관이 있어요? 정의적 부분도 연관이 돼 있죠. 내 거를 갖고 와서 대표로 보여주면서 지적질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은 좋지 않죠? 실질적으로도. 다음, 평가 방법의 유의사항 두 번째 점의 별표.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되도록 한다. 이 부분. 그 다음 점 별표. 평가 과제와 과제의 수준, 난이도 및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우리 그때 이 활용할 때 활용 부분 읽기나 뭐 쓰기 부분에서 단순한 것부터 어떤 것까지 하라고 했죠? 진보된 것까지 활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단순하다는 거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죠? simplified였죠. 그쵸? 단순한 거. simplified에서 어떻게 가라고요? authentic한 것까지 가라고 했죠.
근데 되도록이면 어텐틱한 게 애들한테 좋다 그랬지. 왜? 맥락. 유의미한, 리얼한 거잖아. 그쵸? 이걸 많이 사용하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simplify도 괜찮다 이거예요. 재구성하라는 게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광고지를 갖고 왔는데 너무 어려운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어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너무 필요 없는 문장을 빼준다거나 그래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재구성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도 학습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여기 밑줄 쓰기평가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한다 밑줄. 다음 5, 6학년 넘어갈게요. 좀 더 중요해지죠. 듣기에서 1-1 별표 5, 6학년 듣기 1-1 별표 1-4 별표. 그러니까 별표를 안 쳤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좀 더 보시라는 거고 1-1을 보면 두세 개 연속된 지시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뭐죠? 이해할 수 있다. TPR이죠. TPR. 적어두시고 페이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페이지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봐야 돼. 페이지 몇 쪽이야? 50쪽 한번 펴보실래요? 페이지 50쪽에 막 문장 나와 있죠. 거기 27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회색으로 칠한 부분 초등학생 관련된 형식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죠. 초중고죠. 학교급 중에. 거기 보세요. and, but 보이죠? 그 다음 밑에 들어가서 because 보이죠? 이거 3개 말고 안 씁니다. 초등학교에서. 그 말은 뭐냐? 다시 한번 그 교육과정 1번 보면 두세 개 연속된 지시라고 했죠. 이럴 때 어떤 걸 쓰겠어요, 그럼? 당연히 and, but 밖에 안 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시라는 건 대부분 and만 쓸 거예요, 아마. 형식도 보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다시 15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본문을 쓴다는 거는 and, but, because 말고 없다는 거야. 지금 설명을 드린 게 그거예요. 이상한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뭐에 넘어간 거죠?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뭐 unless 뭐 아니면 if란 말이 나오면 뭔가 넘어가면 얘는 지금 교육과정 넘어갔다. 근데 그런 자료를 듣기나 읽기에 넣을 수 있어요. 우리 WLA를 추가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어디 쓰기나 말하기에선 절대 권유하지 않죠. 그렇죠? 사용하면 안 되죠. 교사가 심화를 오버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표현 기능에서는 이 단계가 넘어가면 안 돼요. 교육과정 수준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 기능은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건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표현 기능에서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2 성취 기준에 거기 친숙한 주제에 동그라미 치시고 세부 정보의 밑줄. 1-2 성취 기준에 친숙한 주제의 동그라미 세부 주제의 밑줄. 다음 페이지 1-3의 세부 정보의 밑줄. 성취 기준 1-3의 세부 정보의 밑줄. 그다음 1-4 별표 쳤죠? 거기에 괄호치고 비교급 적어주세요. 비교급.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45쪽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다. 그리고 45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13번. 페이지 45쪽에 13번. 딱 하나 나와요. 비교급. 초등학생이 쓸 수 있는 비교급. 뭐죠? 비교급. ER 붙은 거 있죠? 비교급도 여러 가지 있어요. more 있죠? more도 있고 less도 있어요. more handsome, less beautiful 있잖아요. 그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해돼요, 이거? 초등학교급에서는 비교급을 뭐만 쓴다고요? ER 붙은 거. 왜?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아이들 뭐 하죠? over generalization 할 거예요. 분명히 과잉 일반화 하죠. 할 거예요. 이때 초등학교 6학년 때 less than과 more를 배우게 되면 무리가 있다는 거 판단을 한 거죠. 교육과정 측에서. 교육 그 과정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원래 배웠어요, 여러분. 배운 적도 있어요. 과거 교육과정이. less와 more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이걸 뺀 거죠. 중학교 때 배워라, 웬만하면. 이렇게 나온 거죠. 다음 다시 돌아갈게요. 16쪽에. 그 다음에 1-6에다 그냥 목적 옆에다 의도라고만 적으세요. 의도. 성취기준에서 넘어가고요. 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첫 번째 점에다 별표 칠게요. 그리고 밑줄 다 쳐주세요.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 전후 관계,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지도하고 듣기 전 활동, 듣기 중 활동, 듣기 후 활동 나누어 단계별로 지도한다. 이거 뭐죠? 과정 중심 듣기죠. 영어에도 이 과정 중심 듣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배경 지식 위에다가 스키마 하향식이라고 적어주세요. 스키마 하향식. 졸지 마시고 일어납시다. 일찍 끝난다니까. 오늘 3시? 3시에 안에 끝날 것 같은데. 빨리 끝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다가 그 순서에 맞게 동작으로 밑줄, 동작으로 밑줄. 그 다음 점에 두 번째 줄에 행동으로 반응하기 밑줄 두 개 엮어서 TPR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점에 동작으로 이 부분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 점에 행동으로 반응하기 이거를 엮어서 TPR로 적어주세요. TPR. 그 다음에 그 두 단락을 엮어서 1-1이라고 적어서 1-1. 두 문단을 묶어가지고 1-1. TPR에 관한 성취 기준이죠. 그 다음 간단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 단락 있죠? 1-2라고 적어서 1-2. 그 다음 비교 표현에 사용된 말 여기서 1-4. 그 다음 말이나 대화를 듣고 여기 1-3. 다시 한번 대상을 비교하는 표현 여기도 다시 돌아가죠? 1-4. 여기도 비교급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줄 겉으로 드러나는 밑줄 치시고 사실적 이해라고 적어주세요. 사실적 이해. 그 다음 추측하기 밑에 밑줄 치시고 추론적 이해라고 적어주세요. 추론적 이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권장한다는 얘기예요. 권장. 근데 사실 어려우면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사실적 이해를 하고 추론하기는 추측하기는 권장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 수준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면 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사실 모든 학교급의 영어 실력은 천차만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측하기도 해나가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고 싶어도. 그 다음 오른쪽에 라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점 네 번째에 밑줄 쫙. 사실적 이해 문항을 주로 평가하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추론적 이해 문항도 포함시킬 수 있다예요. 가능. 파서블이에요. 파서블. 그 다음 기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출에 오타가 있어요. 2번 문제에 넘어가서 보세요. 18쪽에 2번 문제에 B에 있잖아요. 교사 B가 하는 말 중에 박 선생님이 사용한 활동지는 사실적 이해를 묻는 질문뿐만 아니라 뭐가 빠졌죠? 추론적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문제 풀 때 추론적 이해를 묻는 질문을 포함해서 좋았어요. 이거였어요. 원래 문제.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음 말하기 볼게요. 말하기는 2-2의 별표, 2-6의 별표 치세요. 2-2의 별표, 2-6의 별표. 2-6에서 자신의 경험 밑줄 치시고 과거. 그 다음에 계획 밑줄 치시고 미래. 다시 한번 성취 기준 2-6에서 자신의 경험은 과거. 그 다음 자신의 계획은 미래죠.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이때부터 뭐가 가능할까요? 동기유발 활동으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라는 그런 문제가 그런 질문을 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서 하면 이건 뭐죠? 사실 교육과정 오버한 거예요. 애들이 수준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동기유발 시간에 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난이도로 보면 오버한 거예요. 말하기 난이도에서는. 왜냐하면 성취 기준이 여기 나오죠. 그쵸? 과거와 미래. 그 다음 성취 기준 해설의 두 번째 점 볼게요. 세 번째 줄에 사실적 정보의 밑줄. 성취 기준 해설 두 번째 점에 세 번째 줄 사실적 정보의 밑줄. 그 다음 점에 세 번째 줄 물건 사기다 보이죠? 예를 들면 물건 사기의 밑줄 음식 주문하기 묶어서 과업이라고 적으세요. 과업. 태스크. 다시 한번 물건 사기와 음식 주문하기를 밑줄 치시고 엮어서 태스크. 과업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일상생활 속에 친숙한 주제에 관한 간단히 묻거나 답할 수 있다는 삼성여군의 말하기의 성취 기준 상향 조정됐다고 했죠.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과업이 들어왔죠. 3, 4학년 이런 과업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니까 게임을 이때 적용할 수 있어요 애들한테. PPP를 적용하면서 우리 그때 뭐라고 했어? PPP의 단점이 있죠. 실질적으로 PPP가 말하기 활동이 좋긴 하지만 뭐가 떨어진다고 했죠? 유의미 활동으로 좀 하기엔 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럼 그때 뭘 넣으라고 했어요? 과업을 좀 넣으라고 했어요. 그때 이런 과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PPP 활동을 할 때. 이해되시나요? 저번 시간 얘기했죠. PPP와 TBLT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좋은 건 TBLT야. 근데 왜? 초등학교에서 TBLT를 그냥 과업을 바로 수행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당연히 PPP를 쓰는 게 유리해요. 한 수업 차시에 하기에는. 그럼 그 PPP를 좀 더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업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과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물건 사기나 음식 주문하기 등등.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런 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 가지 과업이 있지만 교육과정에 나온 예시가 있잖아요. 과업이 이미. 이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당연히.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다음 밑줄 물건 사기 여기 나오죠? 음식 주문하는 표현과 함께 뭐가 나오죠? 영어 문화권과 여기 밑줄 치세요. 영어 문화권과 타 문화권, 화폐 종류를 소개하는 활동 등 관련된 문화학습 여기 밑줄. 이거 무슨 문화라고 하죠?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명시적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화예요. 화폐 종류 같은 거 있죠? 뭐 달러, 뭐 일본 뭐 엔화 이런 것도 설명한다는 거예요. 영어 교과서에서. 꼭 영어와 관련된 나라만 설명하진 않아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되게 다양한 나라에 대한 문화를 막 소개합니다. 명시적 문화 영어로 뭐죠? 비저블이죠, 비저블. 그 다음에 그럼 비명시적 문화도 있죠. 인비저블 컬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걸까요? 가치관, 믿음, 뭐 사고방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잠재적으로는 가르치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죠. 이 비명시적 문화에 모두 들어있죠. 우리 그때 설명했죠. 담화적 능력과 사회 언어학적 능력, 그때 의사소통 능력 했을 때 화용규칙 말한 적이 있죠. 제가 화용규칙, 프래그마틱 룰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는 비명시적 문화 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Did you have lunch라는 표현이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밥 먹었니? 점심 먹었어?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무례하죠. 약간 퍼스널한 문제죠. 내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뭐가 관계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비명시적 문화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의사소통 능력으로 따지면 사회 언어학적 능력 안에 화용규칙에 화용규칙이란다. 사회 문화적 규약이죠. 화용규칙이 아니라 화용규칙은 뭐였어요? 그거죠. 뭐 예를 들면 yes, no가 다른 거 있죠. 질문했을 때 한국인은 너 안 갈 거지? 라고 했을 때 안 갈 거면 응이지만 미국에서 안 갈 거면 no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화용규칙이고 사실 사회 문화적 규약이라는 거죠. 이게 비명시적 문화. 페이지 볼까요? 나온 김에 확인해 볼까요? 의사소통 거기 있는데 네, 페이지 88쪽이죠. 88쪽 밑에 사회 언어학적 능력에 사회 문화적 규약이 있고 화용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사회 문화적 규약을 알면 이런 것들이 뭐라고? 비명시적 문화인데 이런 것들을 알면 뭐 이렇게 무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화용규칙을 모르면 사고정이 된다고 했죠. 사고정. 대화가 이상한 3,000% 빠진다는 거죠. 화용규칙을 모르면. 그때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까지 연결을 해봅시다. 일단 다시 19쪽으로 돌아와서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첫 번째 점에 별표 칠게요. 말하기는 특히 초등학교 말하기는 무조건 유창성이에요. 무조건.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활동들이 게임, 뭐 역할놀이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다 유창성을 기릅니다. 다만 PPP의 모형이라고 내가 명시적으로 문제 나왔어요. 근데 프랙티스 단계 있죠. 연습 단계에서 뭐죠? 정확성을 기르는 겁니다. 딱 거기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체적으로 우리는 기르는 건 뭐? 유창성을 길러요. 초등학교에서는 무조건. 그러다가 PPP 단계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연습 단계야. 거기는 유창성이 아니죠. 거기는 무조건 정확성 단계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20쪽에도 위에서 두 번째 점에 세 번째 줄 의미 전달의 중점, 그죠? 영어도 뭐죠? 유창성, 플루언시죠, 플루언시. 거기 별표 치세요. 마지막 점에 교사는 듣고 말하기 여기 별표 치시고 세 번째 줄에 의미 전달의 밑줄 치시고 유창성이라고 적어서 유창성.
왜 당연히 알겠지만 유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등학생 학습자한테 우리가 뭘 기르죠?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게 할 거예요. 근데 말하기는 모든 4가지 영역 중에 제일 정의적 여과막이 필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을 함부로 강조했다가 어떻게 돼요?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런 이유로 유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세 번째 점 밑줄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을 확인한 후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하도록 한다. 거기 밑줄 치시고 밑에 그 단락의 전부를 묶어서 진단평가가 필요한 이유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점에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준을 확인한 후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하도록 한다를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를 쭉 엮어서 그냥 진단평가가 필요한 이유. 특히 말하기 같은 경우는 진단평가가 필요하죠. 당연하지 않을까요? 모든 기능이 그렇지만 말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레벨이 안 된 애들한테 이 정도 레벨의 수준을 말을 하게 시키면 당연히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진단평가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밑줄 칠게요. 말하기 평가는 과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발화를 위한 준비 시간을 적절히 주고 말하기 능력을 발현시킨 후 측정하도록 한다. 이 말은 뭐냐? 평가를 하기 전에 애들이 발화를 이미 해야 돼요. 발화를 못 해본 상태에서 수업 시간에 평가로 말하기 평가 가능합니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든 발화를 해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를 한답시고 애들한테 갑자기 인터뷰를 해. 근데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발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그거 읽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하게 돼요. 아이들한테 실제로 뭐 유의미한 과업을 주면 좋지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인터뷰를 1명에 한 번씩 불러 막. 근데 애들 결과적으로 그거 읽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 점 밑줄 칠게요. 말하기 평가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언어 통합적인 평가 과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확인하도록 한다. 거기에 유사한 언어 통합적인 평가 과업 있죠? 밑줄 치시고 뭐라고 적을까요? 영어로 integrative test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을게요. 통합형 평가죠. 그쵸? 통합적 평가. 예를 들면 말하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읽기 자료를 먼저 준다거나 그쵸? 듣기 자료를 먼저 들려준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네가 할 말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언어 통합적인 평가 과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쵸? 그 다음 점 오른쪽 위에 협동학습 밑줄 첫 번째 점에 구성원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협동학습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줄에 대인관계 능력 밑줄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도 고려한다 밑줄. 그러니까 이렇게 소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또 평가를 소집단 활동으로 하게 되면 또 뭘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런 정의적 영역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거기 점 별표 치시고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말하기 능력의 평가로 관찰 평가를 활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 줄에 효과적인 관찰을 위해 주요 내용을 기술하거나 거기 밑줄 치시고 화살표 쭉 빼세요. 다시 한번 네 번째 줄에 주요 내용을 기술하거나 밑줄 치시고 화살표 빼신 다음에 페이지 136 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잠깐만. observational note라고 하는 이게 관련 원문에 나와요. 이 관찰 노트라는 표현이 있고 anecdotal note라고 해서 일화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T-O-T-A-R 그다음 노트 이런 노트를 활용하라는 거죠. 이거 D예요, D. observational note 또는 anecdotal note를 활용하라. 일화 기록법이라고도 하죠. 이 평가 방법을. 관찰 평가지만 일화 기록법. 그 다음 체크리스트 그냥 체크리스트 알겠죠? 체크리스트.
이런 방법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 다음 일관성 있는 관찰 밑줄 치시고 평가의 신뢰도라고 적으세요. 평가의 신뢰도. 이거 스펠링 잘 안 보이시면 페이지 136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페이지 136쪽에 있어요. 거기 관련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거기 일관성 있는 관찰에 밑줄 치시고 뭐요? 평가의 신뢰도. 영어로 뭐죠? reliability죠. 잘 모르시는 분이 이거 방금 내가 막 얘기했을 때 생각이 안 난다. 다시 해야 돼, 공부. 평가에 5가지가 있죠. 타당도, 영어 뭐예요? validity. 그쵸? 그 다음, 신뢰도. reliability. 그 다음, 뭐죠? 실용성, 실용도. 뭐죠? 그죠? practicity. 그 다음, 환류 효과, 영어로 washback effect. 그 다음, 마지막, 실제성, authenticity. 그쵸? 이렇게 다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건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읽기 볼게요. 읽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기 별표 1번, 3-1의 별표, 3-4의 별표. 3-1에는 reading aloud, 음독 적으세요. reading aloud, 음독. 내용체계표 아까 설명했을 때 5, 6학년 배운다는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 기억나시나요? 철자 부분에서 제가 그쵸? 강세, 리듬, 억양은 3, 4학년에서 안 배우고 5, 6학년에 배운다. 이 부분은 읽기라고요. 읽기. 그쵸?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면 reading aloud 한다는 거죠. 그 다음 3-2에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여기서가 시각자료 도움이 많음. 적으세요. 시각자료 도움이 많음. 3-2에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요. 시각자료 도움이 많음. 그 다음 3-3에 거기다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시각자료 도움이 적음. 그 다음 3-4에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밑줄 치시고 시각자료 도움 없음. 그러니까 처음에 시각자료 도움이 많은 것부터 시작해서 적은 것, 그 다음에 없는 것까지 발전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읽기는. 그럼 성취 기준 해서 볼게요.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점에 세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소리내어, 두 번째 줄부터.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영어의 발음, 강세, 리듬,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목적 적으세요. 목적. 그러니까 소리내어 읽는 거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뭘 하려고? 영어의 발음, 강세, 리듬,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그 다음 줄 밑줄.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한다. 거기다 페이지 109 적어주세요. 109. P109. 그 다음 점, 세 번째 줄에 글의 주제가 좀 더 다양하며 시각적 자료의 도움 정도가 약화된 성취 기준이다. 밑줄. 다시 한번 두 번째 점의 세 번째 줄에 글의 주제가 좀 더 다양하며 시각적 자료의 도움 정도가 약화된 성취 기준이다 라고 해서 밑에 마지막 줄쯤에 이게 나와요. 예시가 나오죠. 명확한 광고, 안내문, 메모, 감사카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시각 자료가 좀 더 적은 자료라는 거예요. 광고와 감사카드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적죠? 감사카드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뭐가 제일 적을까? 시각적 자료가. 그 네 가지 예시 중에. 메모죠, 메모. 그 다음 그 점에 두 번째, 사실적 문자 정보 밑줄. 다음 점에 사실적 문자 정보 밑줄 치시고, 시각 자료가 없음이라고 적어주세요. 시각 자료가 없음. 이 사실적 문자 정보라는 말 자체에 시각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첫 번째 점에 별표, 두 번째 점에도 별표, 세 번째 점에도 별표. 별표. 세 개 치세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점부터 읽어볼게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제가 적어놨죠. 거기다 다독, extensive reading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원래 교육과정에는 없는 얘기예요. 거기 없어요.
그 다음에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나누어 단계별로 지도한다. 과정 중심 읽기 지도죠. 그쵸? 그 다음 위에 오른쪽 올라가서 두 번째 점도 두 번째 줄의 밑줄 다른 언어 기능과 통합 뭐죠? WLA 적어주세요. 특히 WLA의 읽기 강조하는 거 알죠? 그쵸? 스토리텔링, 읽기, 이야기의 중요성. 그 다음 줄, 그 다음 점 밑줄인데, 거기 글씨체 다른 부분 다 밑줄 치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의 거기부터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한다까지 밑줄 쫙 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과제 있죠?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과제, 그걸 괄호 치시고, 화살표 이렇게 쭉 뺀 다음에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거기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이 나와요. 그쵸?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나와있죠? 창의적이고 흥미있는 과제, 거기다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점, 거기도 밑줄, 글 수준의 읽기 단계에서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학습 전략을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우리 학습 전략 저번 주에 배웠죠, 그쵸? 상위 전략, 초인지 전략, 거기부터 해서 학습 전략 배웠잖아요. 학습 전략은 뭐에 관한 전략? 인풋, 그쵸? 특히 읽기에서 중요하겠죠? 그 학습 전략이 뭐가 있어요? 뭐 기능적 계획 시킬 수 있잖아. 단어 외워라, 공부하고 와봐, 읽기 하기 전에. 왜냐면 그 읽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좀 미리 보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 활용하도록 하라는 거죠, 지금 읽기 지도할 때. 그 다음 점에 뭐 지나치게 경쟁적인 게임은 이 부분 너무 유명하죠. 근데 여기 또 뭐 하나 나오죠? 불예측성 및 불확실성이 나오죠, 여기. 거기 밑줄 치세요. 게임의 아주 그거잖아요. 페이지 13쪽의 거랑 비교해보세요. 비슷한 내용이죠? 거기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불예측성 및 불확실성을 적절히 활용하여란 말이 3, 4학년 읽기 학습 거기에 교사학습 방법이 유의사항에는 없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5, 6학년 게임에는 이런 것들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학년 게임은 약간 정확성 개발 게임 있죠. 그런 게임을 많이 해요. 사실 이렇게 막 애들이 막 모르게끔 하는 거, 유창성 개발 게임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 정도 난이도에서. 근데 5, 6학년쯤 되면 아이들한테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3, 4학년 수업에 읽기의 수업에 게임 문제 나왔어.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 맞아요? 틀려요. 거기다가 다음 거 마지막 점에 대한 그냥 WLA라고만 적어주세요. WLA. 다음 넘어갈게요.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거기 세 번째 점의 밑줄, 교수학습 활동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여 학습의 결과만 평가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 점에 3-2라고 적어주세요. 3-2. 거기 추론적 이해 문항도 포함시킨다. 그 단락 있죠? 3-2. 그 다음 점에 별표 치시고 어떤 거? 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여기 별표 치시고요. 읽어볼까요? 그림이나 도표에 대한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평가는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런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는 평가가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나와 있죠. 뭐 지필평가 외에도 글을 읽고 뭐 퀴즈 답한다거나 참가 거짓 TF 적는 거 있죠. 뭐 그런 문제를 낸다거나 그다음 글과 관련된 과제 완성하기 같은 거. 이런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잘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읽기 후 활동을 뭐 하라고요? 읽기 중 활동 되지만 그거를 평가 결과에 활용하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읽기 후, 읽기 중 활동이 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기를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뭐에 들어가죠? 교사 관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동한 걸 내가 관찰을 통해서 보고 나서 체크를 한 거잖아. 아니면 이거를 모았어. 쭉쭉쭉 모았어. 뭐죠? 포트폴리오죠. 이해되세요? 아이들이 어떤 읽기자를 계속 줬어. 내가 줬는데 거기 문제가 조그만 문제가 한두 개 딸려 있단 말이죠. 그쵸? TF 적는 문제라던가 딸려 있어. 그걸 애들한테 모으라 그래. 그 평가 결과 활용합니다. 무슨 평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면 돼요. 관찰 평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내가 모았다, 모아서 뭔가 냈다, 내가 확인했어. 이러면 포트폴리오예요. 그 다음 밑에 점에 별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별표.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여러 언어 기능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지도 과정을 반영하여 평가도 통합형 과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 좀만 힘냅시다. 쓰기예요. 마지막 성취 기준 끝나는 거예요. 쓰기만 하면 쓰기는 첫 번째 점과 4-1과 4-5의 별표 칠게요. 쓰기 4-1과 4-5의 별표 치고요. 성취 기준에 4-1에 듣고 쓸 수 있다에 동그라미 치시고 딕테이션 받아쓰기라고 적어주세요. 듣고 쓸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치시고 딕테이션 DICTATION. 그때 우리 받아쓰기 배울 때, 쓰기 할 때, 쓰기 교육, 쓰기 지도할 때 빈칸을 뚫어놓은 받아쓰기는 뭐라고 따로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스팟 딕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찾아볼까요? 공부 안 했죠? 안 해도 돼. 앞으로 하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만. 왜 안 보여? 여기 있다. 그 106쪽 있죠? 106쪽. 106쪽 보시면 두 번째 빈칸 채우기에 있을 때 내용의 중간중간을 빈칸으로 만들어 채워넣기 한다. 부분 받아쓰기라고 나와 있죠? 스팟 딕테이션. 이거는 뭐죠? 듣기와 쓰기가 통합되는 활동이에요. 평가예요. 내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여기 쓰기의 형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듣고 쓸 수 있죠. 그쵸? 아이들이 뭘도 확인하는 거야 지금. 듣기 능력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두 개 통합형, 이거 자체가 뭐예요? 통합형 평가라는 거죠. 받아쓰기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기 성취기준 4-1 옆에다가 106쪽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스팟 딕테이션도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스팟 딕테이션도 가능. 사실 초등학교에서 딕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스팟 딕테이션 확률이 높죠. 그쵸? 문장 통째로 쓰는 것보다. 사실 국어도 힘든데 그거. 문장 통째로 해가지고 애들 막 맞춤법 틀리는데 초등학교에서 당연히 이렇게 스팟 딕테이션을 할 확률이 높죠. 부분 받아쓰기. 그 다음 4-2에 거기 밑줄 칠게요.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부 뒤에 나옵니다. 거기 밑줄만 칠게요. 일단. 그 다음 4-5에 예시문 동그라미 example이라고 적어서 example. 이걸 참고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성취 기준 해설 볼게요. 첫 번째 점. 네 번째 줄 밑줄 칠게요. 거기 이미 글씨체가 다른 부분. 학습자들이 낱말이나 어구의 철자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고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유추해서 쓸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풀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내가 어떤 걸 암기해서 지금 이게 풀이 나올 거야, 피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공부해서 이 단원이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풀라는 발음을 들었을 때 피를 쓸 수 있는 단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아시죠? 아시겠죠? 이 말. 그러니까 이미 파닉스가 완벽히 됐다는 가정하에 지금 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다섯 번째 줄 이미 글씨체 다른 부분 밑줄 칠게요. 표정, 말의 억양, 강세 등을 사용하여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의문이나 감탄 표현 등을 기호로 사용하여 나타내므로 문장을 쓸 때에는 기호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거 우리 배웠는데 읽기 문어의 특성 뭐죠? 의미 협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중요시하는 거죠. 문장보, 수사규칙, 그쵸? 그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왜 강조하냐?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말의 표정이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낌표가 있으면 이게 놀란 거다. 물음표가 있으면 질문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이죠. 초등학교에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점. 거기 세 번째 줄에 그대로의 밑줄 치시고 화살표 쭉 그 다음에 통제 쓰기죠. 그 다음 혹은 응용 밑줄 치시고 유도 더 나아가 자유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대로의 밑줄 치시고 쭉 화살표 끄은 다음에 통제 쓰기. 그 다음 응용에다가 쭉 그으시고 유도 더 나아가서
자유 쓰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5, 6학년, 특히 6학년 같은 경우는 자유 쓰기까지 지도하는 게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유도 쓰기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응용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첫 번째 점 같이 밑줄 칠게요. 첫 번째 줄에 쓰기 활동의 수준은 음성 언어 및 읽기 활동 수준보다 약간 낮게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거기 밑줄 치시고 다시 연결해서 쓰기 활동에 사용되는 어휘 및 언어 형식 수준이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페이지 8 적어두시고 문자 언어 활동 적어두세요. 문자 언어 활동 페이지 8 문자 언어 활동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거기 사용된다 나와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도 조금 수준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쓰기는 문자 언어에서 읽기보단 당연히 쓰기가 좀 더 낮아야겠죠. 애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그런 얘기죠. 이 부분 좀 중요해. 내가 봤을 땐 나올 수 있어. 어렵진 않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점도 별표. 아까 점도 별표 쳐주세요. 이번 점도 별표. 초기에는 반복적인 따라쓰기, 통제쓰기 등을 통해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하고 점차 유의미한 쓰기 활동을 통해 쓰기의 가치와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점차 유의미한 쓰기 그 부분. 유의미한 쓰기가 되려면 우리 장문 종류 2개 배웠어요. 전시 장문과 실제 장문. 디스플레이 라이팅과 리얼 라이팅이 있어요. 어떤 라이팅으로 가야 되죠? 리얼 라이팅. 특히 애들이 제일 할 수 있는 거. 생일 초대하는 거. 너무 쉽죠? 애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거 영어로 해봐라. 하는 수업을 할 수 있잖아요. 유의미한 쓰기가 바로 그런 쓰기죠. 독자가 독자가 실제 읽는 사람이 친구인 거죠. 디스플레이 라이팅. 전시 장문 누구야? 독자예요? 교사 독자예요. 그 부분 잘 보세요. 나중에 쓰기지도 우리 배웠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점은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4-1 교육과정 4-1과 연결됩니다. 이때 학습자 스스로 철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나와있죠. 다양한 교정적 피드백. 다시 한번 비교할 게 있어요. 우리 쓰기 평가에서는 교정을 개별적으로 교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치만 이 듣고 쓰기, 딕테이션의 경우에는 직접 교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교정적 피드백을 써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쓰기, 애들이 뭔가 쓰기 결과물을 내왔어 나한테. 그거는 직접 수정이 가능해요. 개별적으로. 이해되시죠? 우리 쓰기 평가 배웠잖아요. 근데 듣고 쓰기,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웬만하면 뭐하라?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근데 그 말이 개별적으로 직접 수정이 아예 안 된다는 아니에요. 아시죠? 넓게 봐서 쓰기 자체는 개별적 교정이 필요해요. 근데 듣고 쓰기 같은 경우,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점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점진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도록 한다. 뭐가? 듣고 쓰기의 순. 처음에는 따라쓰기, 보고쓰기, 완성하여 쓰기, 듣고 쓰기 순으로. 그러니까 딕테이션의 레벨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각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영어로 문장을 쓰는데 인지적 부담감을 줄여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23쪽 오른쪽 위에 별표. 다양한 쓰기 과제와 협력적 글쓰기 활동의 밑줄. 다양한 쓰기 과제와 협력적 글쓰기. 거기 협력적 글쓰기 밑줄 치고 화살표 쫙 뺀 다음에 모두먼들이 한 편의 글 완성하기라고 적어두세요. 다시 한번 협력적 글쓰기 활동에다가 밑줄 치시고 화살표 뺀 다음에 모두먼들이 한 편의 글 완성하기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점도 별표. 교사의 교정 및 학습자 상호 간의 교정 밑줄. 학습자 상호 간의 교정 밑줄 치시고 페이지 114 peer correction이라고 적어주세요. 페이지 114 peer correction, PEER
correction. peer correction. 다시 한번. 이 peer correction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통합평가죠. 왜? 읽어봐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쓰기 평가예요. 내가 쓴 거를 친구가 평가해. 당연히 쓰기 평가죠. 크게 보면. 근데 그걸 하려면 학생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WLA의 일맥상통하죠. 통합평가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peer correction은.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부분을 많이 놓쳐요. 그냥 peer correction, 쓰기 평가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peer correction 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평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읽지 못하는 애가 그 쓰기 평가를 어떻게 해줘요?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밑에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다 별표 쳐주세요. 그냥 뭐 거기 예를 들면 제가 글씨 다른 게 한 거 있죠?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과정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죠. 틀리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게 만들 확률이 있죠. 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는 것. 안 띄는 애들이 문제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안 띄는 애들이 나올 거야. 이거 교정해줘야죠. 그쵸? 그 다음 문장에서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을 쓰는 거. 뭐에 대문자 쓰죠? 고유명사. 그 다음에 I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장의 나라 이름 이런 거. 그 다음 다 대문자 써줘야죠. 문장의 첫 글자와 나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을 지도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학생이 오류로 나올 수 있어요. 틀린 거. 그쵸? 이렇게 교정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역시 또 뭐가 나와요? 뒤에 또 하나 나와서 쉼표,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것들 나오죠. 그쵸?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었을 때 여러분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쵸? 너무 나오기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장? 그쵸? 나 같으면 나오겠어. 내가 교수라면 이 문장 내겠어. 쉽게 풀 수 있도록. 응? 여러분이 여러분이 실제로 고쳐 쓰기 하는 활동도 되죠. 여러분이 교사라고 해서 쓰기 지도 평가를, 쓰기, 뭐라고 하죠? 피드백을 해줘라. 어떻게 해줘야 되냐? 해줄 수 있죠. 시험 문제로 1점짜리. 왜 안 나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줄 내려가서 서로 고쳐주기 밑줄. 아까 뭐라고요, 그거? peer correction 또는 peer editing이라고 합니다. peer correction, peer editing. 그 다음 점은 넘어가고, 그 다음 점에 밑줄. 별표. 감사카드나 생일초대카드는 여기 별표 치세요. 거기 학습활동으로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아주 명확하게 여기도 예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예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생일 카드 만들기, 스승의 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등 특별 행사에 맞는 카드. 이게 바로 뭐예요? 유의미한 쓰기죠. 실제 장문. 그쵸?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 다음 거기 글씨체 다른 부분 볼까요? 밑줄 치세요. 예시문을 제시하되 단순히 베끼거나 따라 쓰는 것을 넘어 각자 쓰고 싶은 내용을 써보는 단계로 확장하고 필요시 교사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며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쓰기는 교사에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그쵸? 예를 들면 여러분 실제로 생각했을 때 영어 수업에서 선생님 이 단어 영어로 뭐라고요? 이런 질문 숱하게 들어옵니다. 왜냐면 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교육과정에 배우지 않은 단어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누가 알려줘야 돼? 교사가 알려줘야죠. 거기도 이런 얘기예요. 교사가 적절하게 도움을 주라는 얘기는 단어로 변환이 안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한국어에서 영어로. 그런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죠. 대신 이 쓰기 활동할 때 기본 구조 있죠. 우리가 애들이 배웠던 그 항목에서 배웠던 구조 같은 거는 최대한 안 건드려줘야죠.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애들이. 그 대신에 단어. 그렇잖아. 선생님 음악 뭐지? 음악회가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이런 거는 나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 다음 별표 마지막 거기. 학습자가 쓰기 과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쓰기 지도 3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획, 쓰기, 수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쓰기 전, 쓰기 중, 쓰기 후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만 유별나게 나왔죠. 계획, 쓰기, 수정. 다 읽기 전, 읽기 중 이렇게 나오는 여기만. 이것도 좀 유의미하게 보세요. 계획, 쓰기, 수정. 그 다음 마지막 라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4번째 점 별표, 6번째 점 별표. 4번째 점은 결과물로서의 쓰기뿐만 아니라 여기죠. 쓰기 과정에 대한 평가 중요하죠. 그 다음 6번째 점
평가 과정 및 결과는 다음 수업의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여기다가 환류 효과라고 적으세요. 환류 효과. 환류 효과.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상식 규정 끝났고 잠깐만 볼 거예요.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및 평가의 방향 26쪽 볼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금방. 1번 동기 유발할 때 동기 동그라미. 그 다음 정의적 여과막이라고만 적어주세요. 정의적 여과막. 그 다음 2번에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밑줄 치시고 페이지 66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공부한 거예요. 인지적 정의적 특성 거기 밑줄 치시고 페이지 66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3번 학습자 중심의 과업 및 체험학습 밑줄. 그 다음에 2번부터 7번까지 묶어서 별표 치세요. 그거 중요합니다. 2번부터 7번까지 쭉 묶어서 별표. 그 다음 8번 옆에 WLA라고 적어주세요. 8번 옆에 WLA. 그 다음 9번에 상호작용 동그라미, 협동, 협력, 학습 동그라미.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16번 별표. 16번에서 영어 사용량과 수준, 속도 등을 적절히 조절한다. 뭐죠 이거? 의미협상입니다. 의미협상. 대화수정 있죠. 대화수정. 우리 거기 롱의 상호작용 거기 나와요. 거기 예시 나오고 뭐 하라고 했어요? 보캐뷸러리는 쉬운 보캐뷸러리 쓰고 말의 속도 느리게 하고. 이게 바로 뭐죠? 교사 언어랑도 일반 상통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분명히. 그쵸? 기억나시나요? 교사 언어도 그런 대화 수정의 종류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 평가 방향 나에서 1번 별표. 1번 별표 치시고 평가의 원리 밑줄 치신 다음에 페이지 133쪽 평가의 구비 요건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평가 방향 1번에 별표 치시고 평가의 원리 밑줄 치신 다음에 페이지 133 평가의 구비 요건.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타당도, 신뢰도 이거. 그 다음 5번에 통합한 형 평가. 아까 영어로 말한 거 뭐죠? Integrative Test 적어주세요. Integrative Test. Integrative Test. 그 다음 9번 별표. 표현 기능, 특히 표현 기능에서 Expressive Function을 우리가 체크할 때는 뭐 하라고요? 수행평가 많이 사용하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10번 신뢰도 동그라미. 10번에 신뢰도 동그라미. 11번에 학생 상호평가 밑줄, 자기평가 밑줄, 수행평가 밑줄. 다시 한번 11번에 학생 상호평가 밑줄, 자기평가 밑줄, 수행평가 밑줄. 13번에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한다 밑줄. 14번에는 명확히 한 후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밑줄 치세요. 명확히 한 후 실시한다. 뭐 목표, 내용, 과제, 유형, 채점 기준. 미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다음 16번 별표. 17, 18도 별표 주세요. 16, 17, 18 별표.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과정은 사실 이거 뒤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건 약간 격까지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몇 쪽이냐면 잠시만요. 44쪽 볼까요? 44쪽. 거기 7번 있죠. 7번에 과거라고 적으세요. 과거형. 그 다음 미래형도 적어주세요. 거기 미래형은 뭐랑 쓰죠? be going to와 will을 다 씁니다. be going to와 will. 과거 미래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서 13번에 아까 얘기했죠. 비교급이라고 얘기했죠. 비교급 중에 밑에 거 쓴다 안 쓴다? 거기 13번 다 비교급인데 그런 거 안 쓴다요. 그 다음에 아까 50쪽 얘기했죠. 복문은 and 50쪽에 and but 그 다음 because 정도만 씁니다. 복문들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안 봐도 돼요. 사실 이 형식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 나와야 되고 뭐 아까 말했던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TPL 같은 거 할 때
아이들한테 특히나 어떤 수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본문을 사용할 때 이런 걸 썼는지 안 썼는지 혹시나 해서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한 거고, 뒤에 부록 갈게요. 부록 142쪽. 부록은 여러분들 제 책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설명 아예 안 드린 용어들이 몇 개 있어서 그것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늘 거의 끝났어요. 거기 볼게요. 거기 142쪽에 거기 어세스먼트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기 뭐랑 비교해보라 그러죠? 이밸류에이션이랑 참조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써있는 설명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평가 어세스먼트, 영어로 어세스먼트는 여러분들 실제로 애들이 뭔가 했을 때 딱 체크하는 거야. 얘 지금 이 말하기 프로넌시에이션이 어떤 정도다,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어세스먼트예요. 근데 그런 어세스먼트를 총합해서 내가 이 학생에 대한 영어 실력 정도를 보는 게 이밸류에이션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 평가도 마찬가지. 실제로 형성평가 하나하나는 뭐예요? 어세스먼트예요. 근데 그런 어세스먼트를 막 다 종합해서 내년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거, 거기 적용하는 거, 그건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우리나라 말로 둘 다 평가인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는 약간의 개별적인 거, 이밸류에이션을 뭔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끼시면 돼요. 거기 설명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빅스 보이죠? 빅스. 그리고 밑에 바로 밑에 칼프도 보여요. 칼프.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하면 되는데, 빅스는 사실 초등학교 교육 목표죠. 그쵸? 기초적인 기본 언어 사용 기술을 기르는 게 바로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예요. 빅스. 사실 근데 밑에 나오는 칼프는 뭐냐면 뭔가 좀 더 고급적인 영어야. 사실 이게 초등학교 영어에 필요해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 나온 것만 설명할게요. 오른쪽에 143쪽에 맨 위에 오른쪽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나와요. 크리티컬 피리어드, 결정적 시기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생득주의 LAD 배웠죠? LAD가 작동하기에는 사춘기 전만 가능하대요. 그런 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는 LAD가 작동 안 한대요.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어른이 돼서 제2외국어 배울 때 어렵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144쪽에 evaluation 설명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밑에서 위에 두 번째 finely tuned input 있죠? 엄밀 조정 입력 자료. 이거는 진짜 그 학생에 맞춰서 아주 세밀하게 맞춘 자료를 의미해요. 거기 참조하라고 나와 있죠? rough tuned input은 뭐겠어요?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I+1을 주려면 어떤 자료를 주면 좋겠죠? 엄밀 조정 자료를 주면 좋겠죠. 학생들에 맞춰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5쪽에 세 번째 internalization. 제가 아까 비슷한 말 뭐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랑 비슷할까 이거? intake랑 비슷한 말이에요. internalization, 내면화. 비슷한 말로 intake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intake. 그 다음 그 밑에 learner autonomy, 학습자 자율성 여기 있죠? 그 다음 화살표 긋고 자기평가와 연관이라고 적으세요. 자기평가와 연관. 그 다음 그 단락에 학습자 중심 교육에 밑줄 치시고요. learner centered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치시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줄 meaning potential, 이것도 처음 들은 단어일 거예요. 의미 잠재력이라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뭐 단어나 문장을 얘기해도 사실 그 상황에 따라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의미 잠재력이고, 거기다가 페이지 88쪽에 이렇게 적으세요. 페이지 88 일관성의 예시문 참조. 일관성의 예시문 참조라고 적으세요. 왜냐면 거기 일관성이 뭐가 나왔냐면 hello, funny, underline이라고 얘기해. 전화 왔다. 근데 I'm in the bath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게 문장 그대로는 뭐야? 샤워하고 있어잖아. 근데 상대방한테 어떻게 이해했어요? 지금 전화 못 받아로 이해했죠? 그런 거예요. 의미 잠재력이 있죠. 같은 I'm in the bath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 자체만 듣고서도 이 사람은 이해했잖아. 지금 전화 통화 못 받아 라는 걸 의미했죠? 그러니까 이거 meaning potential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밑에 opinion gap, 아까 설명했죠? information gap과는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의견차 과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의견차. 근데 초등학교에서 조금 어려워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짝활동, 소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그 다음 바로 밑에 optimal age, 최적 연령설. 이 말이 그거예요. 아까 LAD 배웠죠? 아까 LAD 설명한 거. critical period가 있다고 했죠? 결정적 시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언어를 배울 땐 어떤 최적 연령이 있다. 그게 바로 optimal age예요.
그 다음 146쪽 맨 위에 거기 overgeneralization 과잉 일반화 많이 나오죠. 어떤 오류랑 연관지어야 되죠? developmental 오류, error 오류래. 이거 뭐지 이거? foreignizing 한 거죠 방금. 기억나요? foreignizing 외국어 화하기. 기억나잖아요? 의사소통 전략 있잖아. 나 지금 그거 했어요 방금. 나도 모르게 foreignizing 했어. 오류라고 했잖아. 발달 오류, developmental error에 있어요. 그쵸? 이런 과잉 일반화.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과거형은 무조건 ed 붙이는 거. 그게 바로 과잉 일반화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procedure knowledge라고 있죠. 절차적 지식. 우리 이거 뭐 어디 많이 나와요? 수학에 많이 나오죠?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really가 나왔죠? 실물 자료. 실제 자료를 활용하는 걸 이걸 말을 하고 이것도 수학에 나와요. 그쵸?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 shrugging 나와요. shrugging 보이죠? 어깨 움츠리기. 이거예요 이거. 으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도 활용되지 이거? 의사소통 전략에도 활용이 됩니다. 나 지금 뭐 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해 못했어. 아니면 뭐죠 또? 대답하기 힘든 경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의사소통 전략에도 포함이 됩니다. 비언어적. 네, 여기까지. 나머지 부록에 나온 단어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배웠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영어 3주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제가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좀 2시간이나 했네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아까 말한 대로 저 카톡 추가하셔가지고 중간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저한테 질문할 거 있거나 아니면 다 물어봐도 돼요. 나는 다 잘 안 하니까. 잘 아니까. 여러분 선배잖아. 그냥 막 물어보세요. 알겠죠? 이미 공부하다 힘들 때도 연락 주시고 노량진 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